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40개 팀 160명 골퍼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골퍼들은 경기 결과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아산시가 전임 박경기 아산시장 재임 시절 투자협약 성과를 부풀린 정황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혜 채용, 학력 경력 위조 등 의혹을 받는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대표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유량동에 있는 2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보호시설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천안TV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K리그2 충남아산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1부 리그 진출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1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천안시 병천면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선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40개 팀 골퍼 160명은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퍼들은 경기 결과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매너로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참가한 골퍼들의 기량은 수준급이었습니다. 대회 100민 개인전 우승과 준우승은 불과 0.2타 차이로 갈렸고 샷 이글도 나왔습니다.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날씨도 경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경기위원은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엄중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 참가자들도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네, 저희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저희 세창 오늘 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2024년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왔는데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도록 하겠고 오늘 좋은 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결과 박준 골퍼가 70.8타로 우승을, 양승구 골퍼가 71타로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박준 골퍼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신설된 단체 부문에서는 임도원 골퍼 등 4명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골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주최 측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천안신문에서 주최하신 이 저희 대회에 저희가 또 단체로 출전해갖고 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골퍼분들도 오늘 정말 좋은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 골프를 사랑하고 천안을 사랑하고 천안신문을 사랑하는 모두 행복한 골퍼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이날 대회에 참가한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3년 연속 대회에 참가했다는 한 골퍼는 승리를 떠나 좋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매년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골프대회는 내년을 기약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는 점차 규모를 키우는 한편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그걸 강화시켜서 그 중간에 우리가 마샬 위원들 5명까지 배치하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천안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우리 천안시민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시장 재임 시절 아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 외자 유치 실적을 보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과 맺은 투자 협약 중 절반이 아직 이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투자 협약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곤 하던데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중국 강풍전자 등 6개 기업과 총 4,53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박경규 재임 시절이던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아산시는 국내 기업 45건, 외국 투자 기업 7건 등 총 52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에 올해 9월 기준 투자 완료액은 국내 기업 5건 818억 원에 그칩니다. 게다가 외국 투자 기업 1건은 투자 검토 중이고 26건은 투자 준비 중입니다. 즉, 총 협약 건수 5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투자 유치권은 국내 기업 15건, 외국 투자 기업 5건 등 20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중간에 이행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투자 협약을 취적으로 내세우는 건 비단 아산만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 될 게 시민과의 신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 좀 장밋빛 전망 이런 것 쪽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민에게 실망을 주게 되고. 아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매년 투자 유치 양에 가서 이행 실적을 통계로 작성해 발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5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 먹거리존 운영에 참여한 한 용역업체에 대해 천안시가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업체와 천안시 사이의 공방은 천안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주제로 올랐는데요. 천안TV가 자세한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A업체를 운영하는 전모 씨는 지난 5월 천안 K컬처 박람회 먹거리존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천안시는 전 씨와 그가 운영하던 A사가 기존 제안과는 다르게 먹거리존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입찰 참가 제한 1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 3개월의 비교적 중징계를 내립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현재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왜 불거졌을까? 김강진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 업체의 이야기를 거론하며 관련 법 시행령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자라고 제재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청문조서상에는 운영제안서와 다른 물품이 제공된 것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 의견만 보면 꼭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안서를 받을 때 그 제안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 그 행정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사 내용이 확 틀려지기 때문에 제안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처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럼 이 계약서를 운영제안서가 계약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사와 전모 씨는 당초 B사의 유모 씨와 함께 동합해 창업한 C사의 이름으로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때 당시의 제안서를 기초로 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봤고 추후 유 씨와의 불화로 A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시의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주거니 받거냐고 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가지고 나한테 제안서 던져주고 설명을 해야지 나한테도. 그러자 B사의 유모 씨는 전 씨에게도 제안서 내용을 공유했으며 모를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표는 지금 주장하는 바는 본인은 제가 준 제안서를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톡을 전달한 거 보니 통화 녹음을 하거나 그러질 없는데 톡에 전달한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제안서를 못 봤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인 게 제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 또한 불법이지 않을까요?
두 회사 대표는 서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중이라고 했지만 천안TV의 취재 결과 정작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도 일부 부분에 있어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사업 진행 당시 먹거리존의 담당 팀장이던 C씨와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계약 내용의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는데 최초 시정 질문을 한 김강진 의원은 천안TV에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었는데 업체에만 징계가 내려지고 공무원에겐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게 행정부가 업체에게 가하는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강진 의원은 시정 질문 당시 말미에서 특정 업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예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대표 특혜 채용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유 대표 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유 대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 채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유성여 대표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착수 시점은 지난 10월 15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산시의 천철호 의원은 바로 전날인 10월 14일 시정 질의에서 감사위원회에 유성여 대표 채용 전반에 대한 의혹을 감사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바로 다음날 감사위가 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출석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과 같아요. 아산문화재 대표이사 공모 시 채용 절차상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자의적원해서로 제출 거부를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의구심만 커졌다. 자격이 안 돼서 숨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요.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정당한 건지 의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치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 후 제출하겠습니다. 유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산시는 철저히 비밀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천안TV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철호 의원은 이 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 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40만 도시의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 정책을 연구 제안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며 예술가와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 물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문화자산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아산시의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심은 이제 결과에 쏠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박경규가 퇴출당한 만큼 그의 그늘에 있던 유성여 대표 역시 물러나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장이 유명한 자리고 시장이 또 박탈이 됐는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부시장 체제로 갔으니까 이제 부시장 권한으로 임시 파견직을 한다든가 지금 부시장 체제로는 새로운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유 대표는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유량동엔 수령이 200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982년 10월 이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무는 별다른 보호시설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미 천안TV는 2년 전에도 관리 실태를 지적했지만 개선된 건 없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일양동에 자리한 200년 이상 수령의 느티나무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1982년 10월 천안시로부터 보호수로 지정돼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나무가 위치한 현장을 가보면 과연 이 나무가 보호수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호수 주변에는 울타리 하나 존재하지 않고 나무 밑 경계선만이 인근 요양원의 주차장과 나무 사이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이 나무가 위치한 곳은 요양원 소유의 사유지였고 이 때문에 시 당국도 선뜻 보호 울타리 등 보호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지라 이제 마음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요양원에서 아마 뭐 대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를 비롯한 보호수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산림청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나온 나무의사들이 나무의 생육 상태를 살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 나무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을 키워서 딸려는 이거 10년 살려달라고 그래. 자기는 여기가 나오는 최대한 촬영해야 된다고. 이 나무가 위치한 요양원 관계자는 천안TV에 관련된 질의에 언론이 왜 자신들의 땅이 나무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그거 주차장 만들 때도 일부러 저기 경계성 다 만들어 놨는데요. 보수 관련해서 뭘 신문사에서 전화 오고 그러시는지. 천안TV 이현자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 18세 이하팀 어운결 선수가 천안시티FC의 우선 지명을 받아 프로로 직행했습니다. 이로써 어운결 선수는 천안시티FC 18세 이하팀 창단 이후 프로로 직행하는 첫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운결 선수는 천안시티FC에서 프로 진출의 꿈을 이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양민 기자가 어운결 선수를 만났습니다. 천안시티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스팀 출신 선수를 우선 지명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천안시티FC U18팀 소속이자 이 팀의 주장인 어운결은 지난달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한 천안의 우선 지명 명단에 포함돼 창단 이후 유스 출신 1호 프로 선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이면 프로축구 선수가 될 어운결은 천안시티FC 유스 출신 1호 타이틀에 대해 무척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시티라는 구단의 첫 번째 또 1호라는 타이틀을 저한테 가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 목표였던 프로 진출을 저희 천안시티라는 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고 팬분들 앞에서 뛸 수 있다는 마음에 정말 설레는 마음입니다. 어운결은 내년부터 프로 선수로서 활약하는 꿈을 꾸면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120% 뛰는 선수가 되겠다면서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천안시티 FC 1호 자부심 가질 거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경기장 안에서 120%로 뛰는 모습,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천안시티 FC 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바른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운결을 지도한 조성용 천안시티FC U18 감독은 제자에 대한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프로팀 올라가서 템포 적응하기가 조금 뭐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훈련 프로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템포에 좀 적응하면 좀 기량은 준수한 편이고 또 왼발잡이니까 유스 팀에서 1호로 올라간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워낙 또 성실한 친구여서 뭐 저희도 큰 기대가 됩니다. 천안TV 최양민입니다. 시민구단 충남아산FC가 2024 시즌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충남아산FC는 이번 시즌 리그 우승까지 넘봤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수원과의 경기에서 패하며 아쉽게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창단 이후 처음으로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남아산FC는 여세를 몰아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의 올 시즌 초 목표는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5위였습니다. 하지만 축구계 전문가들조차도 이들이 과연 플레이오프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벗어났습니다. 아산은 보란듯이 리그 내내 상위권을 질주했고 결국 최근 최소 5위권을 확보하며 시민구단 전환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심 리그 우승까지 다이렉트 승격까지 노렸던 아산은 그러나 지난달 30일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1위 안양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우승의 꿈에선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산은 적어도 3위권까지는 확보해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승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 김현석 감독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둠에 있어 팬들의 성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꿈이 시작할 때 꿈이 플레이오프 진출이었는데 그 꿈을 이뤘고요. 또 그 꿈을 이뤘지만은 또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마지막 경기까지 하고 또 플레이오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을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팬들의 어떤 응원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도 잘하고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은 오는 9일 충북 청주FC와의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플레이오프 대진이 결정이 되면 일부 리그 승격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데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고 이에 지난 4.10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5월 의원총회를 통해 그를 제명했습니다.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리맥 재조사는 중앙투자심사 사전 단계의 성격을 띈 것으로 아산시는 지난 6월 리맥과 타당성 재조사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리맥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산시는 리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산 예술의 전당은 2004년 타당성 용역을 마쳤지만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아산시가 확정한 예술의 전당 사업을 두고서도 예산 1,308억 원 전액을 11호만 편성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김해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좌식배구 결승전에서 경기도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은 2014년부터 올해 대회까지 10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 6,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1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천안시 곽원태 행정자치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천안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서들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천안시 행정자치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행정자치국은 7개과 1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과별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부서, 모든 부서가 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2,600명 인사 관리를 한다든지 시민들과 공무원들 표창 관리를 한다든지 각종 행사 의전 관리를 한다든지 또 기록물 관리, 직원들 복지 후생 문제를 그 직원들 편에서 생각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한 6천억 정도 1년에 거치거든요. 네. 6천억하고 세외 수입 1,000억 정도를 받고 그 예산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하고 또 대금을 지급하고 네. 또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또 시에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시청사도 굉장히 큰데요. 시청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보과입니다. 스마트 정보과는 스마트 도시 조성, 통신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영상 관제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번에 천안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3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요. 네.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이런 시설 건립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 철인 3종 경기, 자식 배구, 체조 이런 직장운동 경기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각종 체육단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인데요. 입장면 가산리에 13만 5천 평 정도 규모의 대한민국 축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자치국에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시정 목표 첫 번째가 고품격 문화도시입니다. 네. 문화도시에는 스포츠 도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성정동에 축구장 5면의 천안 축구센터가 있고요. 대한민국 축구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전용 축구장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안 CTFC는 프로축구 2부 리그인데요. 네. 출범한 지 2년 됐습니다. 아직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요. 한 2, 3년 정도 성숙기를 지나면은 1부 리그도 진출을 해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구도시로 만들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간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2022년 당시 지금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로 나눠진 문화관광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3년 동안 흥타령 축제를 못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시민들의 그 축제를 즐기면서 시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공무원이 할 일이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 생활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천안시의 행정 부문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좀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주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우리 서로 기대면서 살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기대면은 외롭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년생 공무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고요. 저도 사실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기대고 행정을 하고 또 네. 젊은 친구들을 믿기 때문에 저도 젊은 친구들 하는 일을 기대고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기대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비전이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들이 새로운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쓴소리와 조언을 해주시면은 저희 공무원들은 2,600여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했듯 박경기 아산시장 퇴출 이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대표의 거취에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아산시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단 대표는 합당한 경력을 갖춘 인사가 와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경기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아산시의 비밀 행정입니다. 앞서 적었듯 재단 대표는 공적인 위치이고 따라서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질이나 이력을 두고 의혹이 인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비밀로 일관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고 천안TV 역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공은 감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유 대표가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췄는지,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전임자 눈치 보기로 일관해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유 대표 자제 논란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아산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안TV는 감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